뭔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좀 느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을까요? 신영철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마다 결핍이 있고 잉여가 있는데 그 결핍과 잉여가 잘 충족될 때 사랑이 발생한다. 근데 내가 나의 결핍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나의 잉여가 뭔지를 모르면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혜님은 이런 문학 도서를 읽는 것이 사랑을 잘하는 것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포르투갈 문학 수업을 하면은,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지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어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어를 전공을 해가지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리고 지금 2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혹시 간략하게 한번 또 지은님의 커리어 패스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포르투갈어를 학부 때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석사에서 포르투갈 문학, 박사에서는 비교 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럼 포르투갈에도 과거에 살아봤던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네, 한 4년 정도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해 퓰리처상을 받은 도서 주인 노예 남편 아내를 읽고 저희가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좀 책은 재밌게 읽으셨나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한 중반부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주인과 노예가 돼서 맞아요. 도주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엄청 몰입감 있고, 정말 들키면 어떡하지? 같이 조마조마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되게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게 되게 대단한 건데, 독자로서 퓰리처상을 받은 도서를 읽을 때 뭔가 한번 좀 곱씹어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너무 많은 콘텐츠 경랑 시대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상을 수상을 했다는 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니까 무슨 책을 읽어보지? 라고 할 때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수상기관의 입장에서 매해 수상작을 뽑는데 그것의 의미는 시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올해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시대의 경종을 울릴 만한, 혹은 이 시대의 유의미한 작품, 이런 것을 이제 수상작으로 선정을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딱 이 시대가 원하는 어떤 좋은 질문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퓰리처상을 받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상을 왜 줬을까? 어떤 의미로 줬을까? 이런 식의 그 질문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는 한번 사랑에 대해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 결국 이 사랑의 종착지는 결혼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저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애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지은님이 결혼도 하셨고 네. 또 아이도 낳은 상태다 보니까 궁금한 게 뭔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좀 느껴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좀 느껴졌던 그런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거를 감히 제가 너무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네. 그 신영철이라는 문학평론가가 네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마다 결핍이 있고 잉여가 있는데 그 결핍과 잉여가 잘 충족될 때, 그러니까 상대로 인해서 내 결핍이 충족될 때, 내 잉여가 상대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때 사랑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결핍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나의 잉여가 뭔지를 모르면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전제는 뭐니 해도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지은님의 결핍과 잉여는 무엇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너무 현실적으로 갑자기 빠지는데, 네. 저는 이제 계속 대학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핍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좀 결핍이었고요. 안정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돼서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무언가에 소속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는데, 이제 남편은 그거를 좀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지은님의 잉여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제 다정함, 친절함, 리액션 이런 거 굉장히 잘해줄 수 있고, 근데 남편은 조금 이제 표현적인 부분이 서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채워줄 수 있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재밌는 거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은님도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그런 결핍과 잉여에 대한 인지가 좀 적었던 걸까요? 나 자신. 아무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한 해가 다르잖아요. 20대 그쵸. 초반에는 특히.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어디서 확신을 가지셨어요? 이게 내 결핍이구나, 아니면 내 잉여구나?
그냥 이제 살다 보니 네. 너무 제가 무서운 게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무서웠던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일함 열어보기. 왜냐면 거기에 지도 교수님이 어떤 피드백이 와 있을지 너무 무서워서 그게 무섭고, 하나는 통장 잔고 확인하기.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매달 돌아오는 그 월세 납부 기간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사람 많이 만나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게 꼭 이성 친구를 많이 만나보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저런 친구는 내 스타일이고 저런 친구는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를 판별하다 보면 내 결핍이 뭔지를 체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접 경험, 책 같은 걸 읽고도 알 수 있는 것 같고, 문학책 같은. 그럼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되게 사랑이라는 거를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영상이나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결국 좋은 남자는 이런 사람이고 네, 좋은 네. 여자는 이런 사람이고 결혼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이런 식의 좀 조언이 많은데 네. 문학책을 읽는 것과 좀 그런 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실용적인 팁도 저는 네.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학이 가지는 어떤 의의? 이런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다들 너무 쉽게 자기가 스피커가 될 수 있는 네,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쉽게 될 수 있고,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국에 정말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작가들이 정작 다른 사람 책을 읽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고, 근데 문학을 읽는다는 건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몰입해서 들어보는 과정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경험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관계 맺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감정이입을 해서 보는 거네요. 문학 작품 자체는. 내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본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또 여기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쨌든 문학은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되게 많은 시간을 내어주잖아요. 네. 되게 짧은 영상들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감정이입하고 몰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맞아요. 문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주고 배경 깔아주고 성격 깔아주고 하는 걸 듣고 보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입하기가 쉬운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 네. 그런가요? 또 쇼폼 시대에 네. 저도 쇼폼 올리지만 저도 쇼폼 많이 보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또 약간 여기서 연결 지어서 제가 사실 뭐 국문과뿐만 아니라 그냥 문학이나 어문계열 전공한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공이 뭐세요? 저는 전자공학. 정말요? 네. 전혀 뭔가 콘텐츠를 어울리지 하는. 저는 사실 만나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지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결국 이 문학 작품을 읽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점점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진짜 AI가 다 해줄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뭔가를 내가 온전히 경험하는 그 경험의 순간만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그 영화 허 아세요? 네네 알죠. 그걸 보면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남자 주인공 직업이 손글씨로 편지를 대신 써주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 허라는 영화가 배경은 되게 미래예요. 근데 미래에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 있냐면 그런 식으로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대신 해주는 그런 직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신빙성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AI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오히려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것이 가치 있어지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만 봐도 무슨 책 모임? 이런 게 엄청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직접 내가 책을 읽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거를 돈을 내고서라도 하고 싶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일수록 책을 읽는 그 경험,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무엇을 얻느냐보다 책에 몰입해서 책을 한 권을 읽건 뭐 3분의 1을 읽건 읽어보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귀해진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예민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혹자는 문학은 쓸모없다. 결국 우린 비문학을 읽어야 되고 네. 사회현상을 분석한 것들이나 그런 경제경영 도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와중에 지은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문학의 쓸모라는 부분은 어떻게 지켜질 것 같으세요? 다양한 방식의 대답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비문학을 좀 더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 혹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비문학이라는 그 형식이 줄 수 있는 지식 전달 이런 측면에서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강 작품 같은 경우에 뭐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나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을 읽어보면 내가 그 어떤 역사책을 읽은 것보다도 이 소설책을 읽었을 때 역사적인 것을
체득하게 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식 전달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소설이 무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무용하다고 생각했다면 뭔가 그분의 소설 읽으신 좀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또 무용하면 좀 어때요? 그죠? 너무 우리가 뭐든지 아웃풋을 내려고만 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부분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희 옛날에 증조 할머니가 저한테 잠은 죽어서도 자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잠을 충분히 푹 자야 그 다음날 이제 생활도 잘할 수 있다 생각한 것처럼, 무용하고 쓸데없고 시간 낭비 같은 것도 해야 생산성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용하면 어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 역사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 현장에 내가 들어간 것처럼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문득 또 궁금한 부분이, 지혜님은 이런 문학 도서를 읽는 것이 사랑을 잘하는 것, 또 사랑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 자기의 결핍과 잉여를 잘 아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포르투갈 문학 수업을 하면은 작품을 한 권 읽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작품 관련된 주제로 에세이를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첫 주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뭐 내용 정리를 해와요. 줄거리 정리를 해오고 작품을 나름대로 뭐 작가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분석을 해오는데, 그런 거는 사실 요즘 세상에 AI가 다 해줄 수도 있고, 그걸 이미 너무 잘 정리해둔 막 출판사에서 이렇게 막 소개해주는 내용도 유튜브에서 다 찾아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리 말고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너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재해석, 재정의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러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딱 주면 그 과제의 깊이가 폭발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작품을 읽고 내가 정체성 분열을 겪어본 경험, 아니면 내가 너무 극한으로 몰려서 나의 개성이나 나의 어떤 인격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경험, 이런 거를 써봐라 그러면, 뭐 주제 자체는 사실 대학생들이니까 뭐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아직 못할 나이잖아요. 네. 뭐 군대 이야기나 뭐 재수했을 때 이야기나 뭐 고등학생 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소재 삼지만 거기에서 보여주는 그 사유의 폭이 정말 엄청 확실하게 깊어지더라고요. 되게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이제 내 결핍은 뭔지, 내 이면은 뭔지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훈련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문학 작품의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좋은 문학 작품?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아무래도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뭔가 아까 뭐 비문학, 문학 이렇게 좀 이분법을 해서 생각을 하자면, 비문학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면, 문학책은 읽고 나서 이게 뭐야? 이런 게 오히려 더 많거든요. 내가 고민하던 문제에 해답을 얻다기보다는 더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그럼 내가 이런 사람도 이해해줘야 돼? 혹은 이런 사회 현상도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런 질문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게 좋은 문학 작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치 1984가 딱 보고서 저런 세상이 진짜 오는 건가? 네네. 하는 그럼 난 그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은님 생각하시기에 이 책, 주인공의 남편 아내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와 지금이 과연 다를까? 네. 이런 질문을 먼저 딱 하게 되니까 질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책이라는 점에서는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말고도 네. 일단은 너무 이것도 어쨌든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래서 굉장히 몰입감이 있으면서도 그냥 뭐 노예 폐지법, 뭐 도망노예법 이런 거를 문헌으로 접했을 때와는 다른 굉장히 생생하고, 정말 이들이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게 과연 타당해? 정말 이렇게 취급해도 돼?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게 만들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저도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노예가 이미 해방된 시대에 대부분 우리는 살고 있는데, 노예라는 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불공평함이 되게 생각해볼 여지를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혜님이 포르투갈 문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들도 이런 개념을 알면 좋았겠다 싶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소네트라는 장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원래 시작을 해서 유럽 전역으로 이제 유행이 퍼지게 된 건데, 소네트가 말하자면 이제 사랑에 대한 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조처럼 약간 운율이나 가군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서 만드는 시인데, 소네트의 특징이 뭐냐면 모순이에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게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행, 사행, 삼행, 삼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처음 사행, 사행은 예를 들면 막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막 찬양해. 너는 정말 아름답고 너의 두 눈은 별보다 빛나고. 근데 마지막 그 삼행, 삼행에서는 후반부에서는 갑자기 얘가 막 돌변해.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파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의 다른 인격으로 시를 쓰다시피. 그래서 그 사랑이 갖고 있는 모순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장르인데 이게 진짜 막 한 13세기 이때 시작을 했는데 요즘도 소네트를 쓰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개인의 사랑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여성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난 여자라서 출판도 하기 힘드네? 이런 내용을 사랑 이야기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옛날에 이제 왕정 시대에 신하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여성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왕한테 아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맷을 바꿔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소네트를 쓰는 시인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랑의 어떤 다양한 모습, 모순 이런 것들을 좀 잘 드러내는 장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지은님이 이 영상을 통틀어서 지금의 20대들에게 사랑이나 연애에 대한 조언을 하나 해준다면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거의 에필로그 앞부분인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이제 엘렌과 그 엘렌의 남편인데 마지막에 이제 엘렌 이야기로 끝이 나요. 늘 그랬듯 그녀는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자기의 이야기를 전했다. 원하는 만큼의 정보만을 공개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와 그녀의 아이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모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서 소비되는 방식, 그거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는 내 이야기의 주인은 나야 이런 식의 어떤 선언을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랑이든 관계 맺기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이야기의 주인이 되는 거, 주체성을 가지는 거. 이게 좀 독자분들이 가장 공감하실 수도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지은님은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인생을 한 2번 정도 살면 한 번은 이렇게도 살아보고 한 번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는데 잘 되든 못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남자를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삶을 살아야 죽기 전에 여한이 좀 덜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1부 영상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